첫 번째, 주사기를 막은 상태에서 당기면 왜 입디스크가 가라앉을까요? 알아봅시다. 주사기를 막은 상태에서 당기면 입디스크가 가라앉는 이유는 압력 차이로 인해서 입 세포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물이 들어가서 입디스크의 밀도가 커져서 입디스크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사기에 떠있던 입디스크가 주사기 뒷부분을 당기게 되면 공기가 빠지고 입디스크로 물이 들어가면서 입디스크가 주사기 아랫부분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입디스크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 분자가 들어오면서 입디스크의 밀도가 커져서 입디스크가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입디스크를 만들 때 왜 인맥이 없는 부위를 사용하나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디스크를 만들 때 왜 인맥이 없는 부위를 사용하냐면, 인맥은 관다발이 있는 부위여서 염록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있는 부분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험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니까 입디스크를 만들 때 인맥이 없는 같은 잎의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궁금증 세 번째, 베이킹소다 또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왜 넣어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는 이유는 베이킹소다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입디스크가 광합성을 할 때 사용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베이킹소다 또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었습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빨간색 이산화탄소가 보이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자, 궁금증 네 번째, 입디스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왜 위로 떠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디스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떠오르는 이유는, 먼저 입디스크가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 기체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 입디스크의 밀도가 작아져서 입디스크가 부력을 받아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사기에 입디스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겠죠? 입디스크가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산소가 생성되게 되면 입디스크의 밀도가 점차 작아지기 시작해서 입디스크가 주사기 윗부분으로 아니면 비커 윗부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궁금증 5번째.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광합성량이 많으면 입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입디스크에 받는 부력이 더 많아져서 입디스크가 더 빨리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실험에서 입디스크가 전부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5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면 선생님이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